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수비할 때는 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조금 전 한국 시간 22일 새벽 끝난 김민재의 나폴리 홈 데뷔전,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세리에A 2라운드였고요. 나폴리가 몬짜에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의 의미는 김민재 입장에서는 홈 데뷔전, 세리에A 데뷔골, 철 90점 승리, 이탈리아 대표 출신 상대 공격수를 완벽 제압했다는 것 등 여러 의미가 있겠고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와 함께 팀의 새 중심이 되어줄 크바라, 즉 크바라차 헬리아의 기량까지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자, 먼저 경기 막판 터진 김민재의 골부터 이야기해보죠. 근데 김민재는 3차례 헤딩슛을 날렸고 그중 하나를 골로 연결했는데요. 참고로 슛 3회는 몬짜의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슛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의 코너킥을 받은 김민재는 공의 낙하 지점을 향해 몸을 날리면서 고개를 틀어 돌려놓는 헤딩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구석으로 가는 완벽한 골이었어요. 팀의 대승을 마무리하는 4번째 골이었기 때문에 그리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본인이나 동료들이나 크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치의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이 곧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필드의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서 축하를 해줬죠. 자, 다른 능력에 비해 세트피스 상황의 제공권이 아주 약간 아쉬웠던 김민재에게 이 2경기 만에 터진 헤딩 선제골은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프로 데뷔 후 5년 반 동안 리그 득점이 단 4골이었어요. 그 정도로 골이 적은 선수였는데 이탈리아에선 단 2경기 만에 득점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앞선 전북이나 페네르바체에서는 데뷔골을 넣는데 약 반년 정도 걸렸어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빠른 페이스입니다. 또한 중국의 베이징에서 뛸 때는 리그 골이 아예 없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리그 첫 골을 손흥민보다 빨리 넣었다라고 농담을 하던데, 물론 농담일 뿐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손흥민의 골이 10배 이렇게 많겠습니다만 김민재가 득점했다는 팩트가 있기에 성립되는 그런 농담이겠죠. 자, 또한 김민재는 첫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공격수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앞선 세리에A 데뷔전 겸 리그 개막전에서는 나폴리가 베로나를 5대2로 대파했는데요. 베로나 원정이었죠. 이 5대2라는 게 큰 점수차긴 했지만 2골을 내줬어요. 이 실점이 김민재 개인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실점의 엄격한 이탈리아 매치 중에 일부는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비롯한 수비진 전원에게 낮은 평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상대 몬짜는 승격팀이고 나폴리 원정에서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입장에선 요리하기가 쉬운 상대였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나폴리의 점유율은 54.1%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는 몬짜의 패스가 후방에서만 주로 돌고 전방으로 나가면 바로 끊겼기 때문에 나폴리의 수비는 꽤 수월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날 슛 횟수를 보면 나폴리가 22회, 몬짜가 단 4회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였어요. 나폴리의 스트라이커 오시멘은 혼자 슛을 10회나 날렸을 정도로 두 팀의 경기력 차이, 공격수에 대한 지원 차이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 몬짜의 각 개인이 그리 기량 미달인 선수들이었던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몬짜의 스트라이커 안드레아 페타냐와 자누카 카프라리, 미드필더 스테파노 센시는 모두 이탈리아 대표 출신입니다. 페타냐와 카프라리 모두 대표팀에서 한 경기씩 뛴 적이 있죠. 이는 이제 몬짜가 상당히 화려한 선수들, 경력이 좀 화려한 선수들, 이력서가 좀 두꺼운 선수들로 이번 승격한 뒤에 선수 보강을 했기 때문인데, 이 팀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구단주로 있고요. 그 AC 밀란을 경영했던 경험과 꽤 풍부한 자금력을 살려서 이탈리아 대표 출신들을 다수 끌어모으는 꽤 파격적인 영입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몬짜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의 여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페타냐와 카프라리 꽤 나름대로 화려한 투톱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둘 중에 김민재가 더 자주 대결한 선수는 페타냐인데요. 페타냐는 또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나폴리 소속이었다가 몬짜로 임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김민재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훈련했던, 그러니까 전 동료죠. 이 페타냐는 세리에A에서 시즌 16골을 넣은 적도 있는 왕년의 수준급 공격수지만 요즘의 컨디션은 영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날 모습만 봐도 좀 체중이 불었나 싶은 느낌을 확 받으셨을 거예요. 역시나 이날을 김민재를 전혀 뚫지를 못했습니다. 김민재는 페타냐를 말 그대로 경기장에서 지우다시피 했는데요. 이 체중 관리에 실패했는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 페타냐를 상대로 스피드와 몸싸움 등 모든 면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또 눈치도 훨씬 좋았어요. 공이 페타냐에 가기 전에 먼저 끊는 플레이 했고요. 헤딩 경합에서의 완벽한 승리, 또 스루 패스를 받으러 뛸 때의 주력 대결 승리,
모든 종류의 대결에서 김민재가 이겼죠. 페트냐가 위협적이었던 듯 보였던 단 하나의 상황은 후반전 페트냐의 헤딩골이 들어갔다가 취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코너킥에서 페트냐가 헤딩을 했죠? 근데 당시 화면에는 김민재가 페트냐와 가장 가까운 수비수로 보였어요. 그리고 김민재가 너무 뒤쪽에서 낙하 지점을 못 잡아서 페트냐를 저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 김민재 책임이 아니냐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을 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헤딩으로 끊어야 하는 위치의 선수는 김민재가 아니고 앞에 있던 라흐마니였어요. 그런데 페트냐가 라흐마니를 손으로 밀고 헤딩을 했기 때문에 VAR 후에 골이 취소됐습니다. 김민재는 사실은 한 발 뒤에서 라흐마니가 머리를 댈 걸 예상하고 그 후속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트냐보다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을 따내지 못한 책임은 없었다. 뭐 이를테면 설령 파울이 아니었어도 김민재 책임 아닌가요? 실수 아닌가요?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페트냐가 손으로 밀었다는 그 변수 때문에 컨디셔닝 실패한 것처럼 보인 것이지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김민재의 기록은 슛 3회, 패스 성공률 93%, 패스 53회로 팀 내 2위, 또 공중볼 획득은 4회로 경기 1위, 경합 성공률은 100%, 공 탈취 2회로 팀 내 최다, 걷어내기는 5회로 팀 내 최다, 가로채기 1회 등이었습니다. 자, 깔끔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기록이죠. 물론 제일 중요한 기록, 골 1개가 여기에 추가됩니다. 김민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폴리 팀 입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줄여서 크바라의 기량을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 크바라첼리아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던 전반 35분 선제골, 그리고 후반 17분 팀의 세 번째 골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둘 다 개인 기량으로 만든 골에 가까웠다는 거, 이 선수의 개인 능력이 골에 관여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선제골은 예술적으로 감아찬 오른발 골이었고요. 나중에 넣은 건 오른발 페인팅 후에 왼발 땅볼 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팀의 전설인 로렌조 인시니에를 대체하기에 손색이 없는 맹활약이었죠. 아니 뭐 정확히 말하면 지난 시즌 1년 동안에 폼 떨어진 인시니에보다 오히려 최근 2경기의 크바라가 더 뛰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바라는 단 2경기만에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에는 쿨리발리 대신 김민재, 공격에는 인시니에 대신 크바라, 이런 의미가 큰 경기죠. 특히나 이제 크바라의 첫 번째 골은 인시니의 전매 특허였던, 인시니의 가장 큰 특기였던 오른발 가마차기 궤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시니가 하던 제주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크바라가 고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면이 됐습니다. 새로 나폴리에 합류한 탕기 은돈벨라는 이날 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사이 영입한 조반니 시메오네, 자코모 라스파토리 모두 몸만 푼 뒤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돈벨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모두 다 아낀 스팔레티 감독의 결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은돈벨레가 천천히 플레잉 타임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돈벨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토트넘에서 임대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는 게 나폴리나 토트넘이나 모든 팀 입장에서, 물론 은돈벨레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첫 경기에서 5대2 대승을 거둬서 당시에 1라운드 1위에 올라있던 나폴리, 2라운드에서도 4대0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2라운드 역시 1위겠죠. 아직 2라운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뭐 2라운드 순위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 2경기에서 무려 9득점 2실점으로 굉장히 쾌주의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거, 나폴리의 시즌 전망이 밝고요. 그 일부는 바로 김민재입니다.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왔는데 기량 미달이었다면 이러지 못했겠죠. 충분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세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재는 첫 홈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이미 나폴리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김민재의 통역으로 유명해진 그 안드레아 데 베네디티스 교수 있죠? 나폴리 동양학대 교수. 이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나폴리 팬들은 우상인 선수들을 영웅처럼 모시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민재는 크바라와 더불어서 나폴리의 새로운 영웅이 되는 길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데뷔골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